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의 첫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근데 임기가 몇 년이다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1년 1개월 정도 남았죠.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포석을 엿볼 수 있는 게 이번 첫 당직 개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에서 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압도적인 민주당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질 않죠. 그래서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내년 그 총선에서 최소 1당,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집권당의 김기현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에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그 당직 인선에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아마도 과반이 될 것이다. 또는 아마도 1당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칠 수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점치는 거는 그간 저희가 공천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천을 본 기자로서의 경험으로 점치는 거니까, 그건 제 호불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의원, 언론의 보도가 대략 다 맞았습니다.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 출신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름 붙였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런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사무총장이 됐다. 재선이죠. 그 다음에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의원이 됐는데 울산 중구,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부터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조직부총장에는 배현진 의원, 서울 송파을, 원래는 홍준표계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김은혜 이제 당시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그 자리를 채웠죠.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계에서 친윤계로 말을 갈아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배현진 의원은 일찌감치부터 1월 5일 자기 지역구 행사에, 그때는 대표 경선 후보가 11명이었었는데 유일하게 김기현 후보만 초청을 했다. 그거는 김기현 라인에 확실하게 섰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윤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라고 있죠. 여기에 간사를 맡았다. 그 얘기는 친윤계 모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또 박수영 의원이라고 부산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인데, 여기는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전화해서 거기 가서 잘 보좌하라, 이런 연락을 받았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친윤계, 정확하게 따지면 장제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수석 대변인, 초선의 강민국 의원, 경남 진주을, 유상범 의원,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그 다음에 대변인에는 원외인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김민수 전 위원장만 이제 나경원계로 알려져 있죠.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김나연대라는 걸로 해서 김기현 대표를 도왔던 걸로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 보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홍보본부장은 민영삼, 이제 유튜버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특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면서 특보직을 내려놨던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에서 최고위원 경선에서 4명까지가 당선인데 5위를 한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대표가 1명 지명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대식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대구 동구을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여기는 대선 경선 때 유승민 후보의 대외협력본부장을 해서 유승민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1명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탕평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 공천과 관련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할 사람, 대통령, 대표,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 이 정도가 되죠.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올해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대표가 지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뭐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표가 지명을 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은 대표의 뜻이다라고 보면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 뭐 포장이야 뭐 중립적 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가 정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뜻이 공천에 반영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역대 모든 총선 공천에서 대통령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대표가 지명하는 거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사람, 대표, 아니, 대통령, 대표, 사무총장, 그 다음에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이죠. 친윤 1색이다. 공천 라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해오냐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평론에서 하는데, 정치는 원래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위너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독식이라는 표현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이들 안 쓰는데, 원래 정치에서는 위너가, 아니 0.75%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0.75면 어떻고 75%포인트 차이면 어떻습니까? 당선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당직 자기의 권한 하에 당직을 다 김기현계로 채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원래 정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민심, 이번에 어차피 민심은 반영 안 된 그 선거거든요. 그런데 민심, 어차피 정치인이 민심을 외면하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뭐 이렇게 운용의 묘를, 그래서 저는 김기현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연포탕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뭐 연대, 포용, 탕평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그 다음에 뭐 김나연대, 김기현, 나경원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띄우고 뭐 그렇게 해왔던 것도 결국 민심을 떠나서 국민의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연포탕을 본인이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 매체들이 연포탕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명직 최고위원을 유승민계 국회의원을 한 명 하기는 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이 총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발언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그냥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 하는 데서 자기가 한마디 하고 그것도 뭐 언론에 안 써주면 그만이고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끔 뭐 쓴소리 정도 하는 역할, 실질적인 영향 없다. 그러면 총선 공천과 관련하면 김기현 대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던 일종의 공약이죠. 공약을 했던 연포탕, 그건 뭐 구현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탕평, 그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거는 김기현 대표 본인이 그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 부담 져야 되는데 뭐 그거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 생각이 없고요. 저는 그냥 분석만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총선 공천에서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의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번 당직 인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검사 출신 내지는 검찰 출신 20, 30명을 공천할 것이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데, 뭐 그런 얘기들은 하여튼 정치권에는 파다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지금 그 소스, 그러니까 원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희도 이렇게 그 점검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많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요. 저희도 제가 그 소스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 매체에 또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정치에 많이 진출을 해라, 응? 그런 당부를 했었다는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서관들 중에 검찰 출신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 지금 정치권은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건 뭐 대원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할 때 좀 그 양심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이라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검찰 출신 외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국회에 진출하도록 한다.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도덕성이 별로 없는데도 공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김기현 대표의 첫 당직 인선을 보면 뭐 김기현 대표가 그걸 잘 거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용산 대통령실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그 평론을 중립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그냥 검증 없이 공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체제다 이거죠. 지금 이 체제가.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걸러준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가 보여왔던 그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당직 인선을 보면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걸러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립적인 평가를 보면 이거는 내년 총선 때 이제 친윤계의 대거 공천 내지는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윤계 공천이 집중되는 곳은 영남 위주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 했다가는 공천 반발 이런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은 일단 공천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영남 중심의 대거 물갈이, 그것도 검찰 출신들로 현 정치권 인사를 물갈이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충실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당직 인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누구를 뭐 지지한다, 뭐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와 차원이 다른 얘기로 지금 당직 인선이 내년 총선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걸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저는 맞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1년 넘게 남았죠. 공천은 아마 내년 1월쯤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천은 10개월쯤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제가 지금 얘기하고 분석한 것이 얼마나 들어맞을 것인가, 그걸 최종적으로 중간에 뭐 여러 고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뭐 공천 얘기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